중2병은 엄밀히 말하면 미친 사춘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원래 착했던 아이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학생이 화장하는 것도 그냥 둬야 되나요? 사춘기라고 봐주고 맞춰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 우리 아이 사춘기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사춘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멘탈 수업 저자 심리상담가 박상윤입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랑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큰애는 중2가 지났는데 왜 사춘기가 안 끝나고 딸아이는 사춘기가 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요즘 사춘기같이 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중2병이니까 한 1년 정도이면 끝날 텐데 내 아들이 좀 별종 같다. 빨라도 초5에서 6 정도 오는데 딸이 너무 빨리 와서 혹시 성조수가 아닌가 걱정이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아이들의 사춘기를 불안해하고 오기도 전에 혹은 온 상태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리고 사춘기 자녀와 전쟁 같은 매일을 살고 있지만 정작 사춘기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대한 고민은 말년병장이 제대 기다리듯 아이들 사춘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부모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사춘기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더 불안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아이들도 원하는 사춘기 수월하게 보내는 방법, 사춘기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춘기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사춘기는 중2병이다. 입니다. 중2병과 사춘기를 혼동하게 되면 그 기간을 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2병은 엄밀히 말하면 미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기간 중에서 가장 피크가 되는 때를 빗대어 말하는 말입니다. 사춘기는 아동이 청소년으로 변화하는 성장 과정으로 평균 3, 4년이라는 꽤 긴 기간입니다. 부모님들이 사춘기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한 1년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시기를 놓치시거나 얘는 왜 사춘기가 갔다가 다시 오나요? 답답해 하시기도 하시는데 아동이 청소년이 되는 어려운 과정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춘기는 내 아이의 마음과 머리와 몸이 자라는 생후 3개월의 버금가는 급성장기이면서 애착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발달 차이, 남녀의 성별 차이에 따라서 사춘기의 시작점과 그 기간에는 차이가 납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의 사춘기가 여자아이들보다는 1, 2년 정도 늦고 우리가 중2병을 사춘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2 무렵에 남녀 공통적으로 사춘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적으로 변한다입니다. 상담에서 엄마가 사춘기 때문에 아이가 반항적이고 힘들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얘기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엄마가 요즘 나한테 너무 화도 많이 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사실입니다. 엄마는 분명히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자녀는 부모가 화를 내니 내가 화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전달하시는 내용은 나이스하고 친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의사소통, 즉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화와 같은 부정적인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소통에서 느끼는 정서 중에서 약 7%만이 내용적인 요소이고 나머지는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친절하고 안정적인 표정과 목소리가 아니라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이런 표정과 태도가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라는 생각에 기분이 상하고 대화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나도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빠른 엄마는 갱년기, 아빠는 은퇴기를 준비를 하고 걱정하는 때입니다. 온 가족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아이들의 찡그린 얼굴만 봐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나 싶어 버르장머리를 잡겠다고 더 세게 나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게 나서서 네 하는 착한 아이로 자란다면 아이는 마마걸, 마마보이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족은 모두 예민 덩어리, 나름대로 힘든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느라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부모는 매일매일 피곤으로 힘이 달립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먼저 자기 컨디션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컨디션이 곧 아이를 대하는 비언어적인 모습이 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의 건강한 반응을 받아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좀 미운 짓을 해도 이전보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 사춘기에 나이값을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듣게 되는 사례가 어린 동생만도 못하고 게을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몸은 어른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많아진 나이에 비례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전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더 정교하게 발달하면서 외모나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사고 기능이 발달하고 시간을 계획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아직 발달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되면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할 것이다. 혹은 자기 주도학습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바램 자체가 사춘기 부모님들에게 가능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기 때를 한번 다시 회상해 볼까요? 아이가 걸음마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걸음마 하면 좋아하고 환해지는 부모의 미소, 주변의 박수와 격려, 이런 것들이 아이가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보고 마침내는 걷게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자존감은 여기에서 형성됩니다. 사춘기는 아이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로는 자꾸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여기에 부모님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자녀는 다시 일어난 힘을 충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서서 사춘기에 대한 오해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춘기 변화의 모습은 흔하게 게으르고 공부에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공부에 신경 써야 하는데 그나마 대학은 가야 할 텐데 사춘기라고 봐주고 맞춰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사춘기의 귀차니즘과 힘듦은 의지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하고 신체가 힘든 것이라면 영양제를 챙겨주고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깨워도 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말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녀가 감정적이라면 특히 감정을 상하는 피드백이나 훈육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훈육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사춘기의 훈육은 일명, 팩폭, 현타보다는 과거를 소환하지 않고 현재의 잘못된 부분만 사진기로 그 장면을 찍는다 생각하시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만 단호하고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이가 하면 좋을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면 됩니다. 흔한 훈육 대화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래서 인서울 가겠니? 부모 말 안 듣고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 게으른 아이다. 이런 메시지가 자녀에게 들어가면 자녀는 자신을 게으르다고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에도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니까요. 인서울 가겠니? 이 이야기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그래, 내가 인서울 아니 스카이 가는 걸 보여줄 거야. 반짝은 오기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인서울도 못하는데 하면서 공부를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은 비아냥에 가깝고 애착을 많이 손상시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사춘기 아이들도 만만치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녀라고 부모 이야기를 항상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화가 되어서 상처 주는 말로 변한 것입니다. 이래서 인서울 가겠니? 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보다는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은 긍정적인 표현과 함께 있어주고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부모님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때 내게는 인내가 자랍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앞으로의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